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축구 승무패토토 15회차 K리그 5경기 분석 및, 죄송합니다. 6경기 분석 및 성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K리그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FA컵이 있는 팀들이 있죠. 그래서 현재까지의 경기력 위주로 간단하게 분석을 했고요.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중에 있는 FA컵 같은 경우에는 최종픽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경기입니다. 수원FC 대 강원FC의 경기고요. 수원은 울산에게 1대0 패배, 강원은 대구에게 3대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두 팀 다 주중에 FA컵이 있고요. 수원 같은 경우에는 한승규 그리고 이영재 선수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고 1승 1무 3패로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강원 같은 경우에는 조지한 선수의 출전이 좀 어려워 보입니다. 3승 2무로 6경기째 패배가 없습니다. 지난 경기 수원 같은 경우에는 한 명이 퇴장당한 울산에게 패배를 했었습니다. 반면에 최근에 패배가 없는 강원의 맞대결입니다. 수원의 일단 아쉬운 점은 더 좋은 찬스를 만들 수 있는 상황에서 라스 선수가 보면은 비어있던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라스에게 패스를 줬다면 그게 득점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슈팅으로 마무리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수원FC에게 있어서 좀 아쉬운 모습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라스 선수가 지난 경기 굉장히 좀 답답해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강원 같은 경우에는 조재한 선수의 결장이 좀 아쉽긴 하지만 지난 경기에 대승을 했었고 최근에 패배가 없는 모습에서 일단은 자신감이 굉장히 좀 차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팀의 이런 경기력적인 부분이나 또 운적으로 또 판정에 대해서 좀 좋지 않은 이런 수원의 분위기를 고려해봤을 때 강원이 유리해 보이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강원의 지금 현재 6경기째 패배가 없는 타이밍에서 이번 경기쯤에는 좀 패배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수원 같은 경우에는 수비적으로 공간에 대한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수비가 센터백 라인이 조유민과 박지수 라인 자체는 좀 잘 버텨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공격을 만들어가는 과정 자체는 나쁘지 않은 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방에서의 무릴로라든지 아니면 그리고 라스 선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공격을 만드는 과정 자체는 나쁘지 않은 팀인데 이게 득점으로 이어지지 않는 부분이 좀 아쉽죠. 일단은 후반전에 좀 체력과 경기력이 떨어지는 모습들이 있는 그런 수원FC이긴 하지만 강원이 전체적으로 수비 라인이 좀 낮은 편은 아니라는 팀, 그리고 분명히 이제 최하위권 팀인 수원과의 경기라면 저는 라인을 좀 어느 정도 평소보다 좀 올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들의 병수볼, 좀 빌드업 축구를 좀 해나갈 점유율 축구를 할 가능성이 높은 경기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된다면 수원이 이것을 잘 버텨내고 역습으로 나아간다면 수원이 역습이 엄청 좋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라스 선수가 의외로 스피드가 좀 빠르고 무릴로까지 있기 때문에 저는 강원의 이런 역습에서의 수비진이 좋은 수비진을 보유하고 있지만 뒷공간에 대한 불안함을 가지고 있는 팀은 분명히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이 경기는 좀 이변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안에서는 수원의 단통 승을 이변으로 좀 도전적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최종픽까지 좀 무승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겠지만 현재까지 제 생각은 일단은 강원의 승은 개인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경기력을 봤을 때 수원보다 유리한 건 맞는데 일단 좀 홈콜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2번 경기입니다. 12 인천 대 7위 제주의 경기고요. 인천은 전북에게 5대0 패배, 제주는 수원 삼성에게 2대1로 승리를 했습니다. 두 팀 다 주중에 FA컵이 있고요. 인천은 오재석 선수의 출전이 좀 어려워 보이는 상황이고 1승 1무 3패를 하고 있습니다. 제주 같은 경우에는 안현범 선수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고 1승 3무 1패를 하고 있습니다. 제주 같은 경우에는 안현범 선수의 공백이 분명히 있긴 했었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역전을 하면서 승리를 했었고 인천 같은 경우에는 전북에게 전반전에 좀 잘 버티다가 이제 실점 후에 무너졌었죠. 인천이 일단은 다행인 점은 무구사의 출전은 좀 어려워 보이긴 하지만 문재한 선수가 징계에서 복귀한다라는 점은 좀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팀의 이런 경기력과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오재석의 빈자리가 커 보이는 인천보다는 제주가 그래도 최근에 득점을 어느 정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제주가 유리해 보이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력에서도 수비적으로 봤을 때 인천이 크로스나 세트피스 등에서 제공권에서 좀 불안한 모습들이 많아서
있어서 제주의 세트피스나 주민규의 이런 헤더 최근에 득점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제주의 득점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주의 사이드로 보고 있는 경기이긴 합니다. 다만 인천의 이런 문재한 선수의 복귀 그리고 홈에서의 경기라는 점 그리고 제주가 수비적으로 봤을 때는 견고하긴 하지만 제주 역시 좀 그런 제공권에 있어서는 불안한 모습들이 있는 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안현범의 공백도 있기 때문에 저는 홈에서의 인천의 경기라면 그리고 문재한이 복귀하는 그런 모습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무승부가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의 단통 무승부를 예측하도록 하고요. 초안에서는 일단은 무승부를 좀 바라보고 있지만 그래도 경기력에서는 제주가 더 좋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경기는 좀 무승부로 좀 투표율이 몰릴 가능성이 40%가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된다면 저는 경기력대로 인천의 패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3번 경기입니다. 4위 서울대 11위 대구의 경기고요. 서울은 포항에게 2대1 패배, 대구는 강원에게 3대0으로 패배를 했습니다. 서울은 기성용과 박주현 선수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고 주중에 FA컵이 있습니다. 2승 3패로 3연패를 하고 있고요. 이번 시즌 무승부가 없는 모습, 그리고 홈에서는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에는 세징야 선수의 출전이 좀 어려워 보이는 상황이고요. 1승 2무 2패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지난 경기 경기력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근데 기성용의 공백은 분명히 있어 보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구는 정말 못했어요. 그냥 못했다라고 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정승원의 중거리 한방 같은 부분 외에는 대구의 공격을 봤었을 때 강원 상대로 기억에 남는 장면이 거의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만큼 세징야의 공백이 너무 컸고 에드가도 전방에서 좀 고립이 되는 모습과 여전히 부상에서 복귀하고 나서 100%의 컨디션이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수비적으로도 좀 무너졌었던 이런 대구가 3연패 중인 서울을 만났습니다. 개인적으로 대구의 홈이었다면 이변으로 무승부까지는 고민을 해봤겠지만 원정에서의 대구고 그리고 서울의 지금 연패가 좀 긴 타이밍 세징야가 없는 대구라면 저는 서울이 좀 많이 유리해 보이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서울의 연패가 좀 끊길 타이밍이 됐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서울 사이드로 보고 있습니다. 승과 무승부 중에서 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 시즌 서울이 무승부가 없다라는 점과 대구에서는 말씀드렸던 세징야의 공백 그리고 실점 후에 무너지는 대구의 수비 라인을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서울이 선제골을 넣으면 무난하게 이길 경기처럼 느껴지고 있습니다. 서울의 단통승 예측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경기입니다. 9위 강주 대 8위 포항의 경기고요. 광주는 성남에게 2대0 패배, 포항은 서울에게 2대1로 승리를 했습니다. 광주는 주중에 FA컵이 있고요. 이찬동, 엄원상, 김종우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이현생 같은 경우에는 시즌 아웃 얘기도 있어서 좀 타격이 커 보이는 광주의 수비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2승 1무 2패로 홈에서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포항 같은 경우에는 1승 1무 3패를 하고 있고요. 광주는 일단 스쿼드가 두텁지 않기 때문에 주축 자원들의 이탈이 좀 커 보이고요. 반면에 포항 같은 경우에는 징계에서 선수들이 복귀를 했고 신강훈도 이번 경기 출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의 완전체의 포항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광주 같은 경우에는 중원에서의 이찬동 그리고 수비에서는 이한샘이 없다면 지금 포항에서 크베시치나 타시의 경기력이 좋은 상황이라서 광주가 이변을 만들어내기에는 좀 어려운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경기 포항이 너무나도 유리해 보이는 경기라서 이변까지 가져가고 싶다라는 개인적인 욕심이 있습니다. 일단 이변을 좀 가져가고 싶은 부분은 타시의 연계 플레이라든지 아니면 크베시치의 활동량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좋긴 하지만 그것이 많은 득점으로 연결이 되지 않는 그 모습이 좀 아쉽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수비적으로 포항의 모습을 봤었을 때 강영무 키퍼가 크로스나 세트피스 상황에서 펀칭을 하는데 이게 너무 좀 불안합니다. 세트피스나 크로스 상황에서 또 이런 경기에서 또 불안한 펀칭을 보여준다면 저는 펠리페가 득점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포항의 이수빈 선수가 경기에 출전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출전을 한다면 지난 경기 또 쓸데없는 좀 파울도 좀 있었고 굉장히 좀 거칠게 또 하는 그런 플레이가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또 이번 경기에서도 보여준다면 좀 퇴장이 당할 수도 있겠다라는 이런 불안한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 광주는 하위권 팀들보다는 라인을
내린 상태에서 공간이 있을 때 역습 공격이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하위권 팀을 상대하는 것보다는 강팀과의 경기에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팀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광주는 라인을 내리게 된다면 광주의 이런 역습을 당할 때 이런 수비진의 주력이 느린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 라인을 내렸을 때 알렉스의 수비는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좀 광주가 이변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포항의 수비 라인이 여전히 좀 불안한 모습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비 라인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광주가 이변을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변이라면 개인적으로는 무승부보다는 포항과의 경기를 생각을 해봤을 때, 경기력을 대입을 해봤을 때는 좀 승패 방향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초안에선 승패 투픽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번 경기입니다. 수원삼성 대 울산현대의 경기고요. 수원삼성은 제주에게 2대1 패배, 울산은 수원FC에게 1대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수원은 주중에 FA컵이 있고요. 김민우 그리고 고승범 선수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1승 1무 3패로 홈에서 2연패를 하고 있고 4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울산 같은 경우에 김태현 선수가 지난 경기 퇴장을 당했었고요. 이청용 선수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불투스 같은 경우에 지난 경기 결장을 했었는데 피로 누적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번 경기는 출전이 가능해 보이고요. 3승 1무 1패로 3연승을 하고 있고 원정에서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불투이스의 출전 가능성이 있는 경기라서 수비적으로 다시 안정감을 찾을 울산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바코의 활약이 너무나도 좋은 울산입니다. 수원은 시즌 초반에 비해서는 최근에 주춤하고 있고 승리가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중원이 일단은 단단했던 수원이 주축 자원의 2명의 중원에서의 이런 부상으로 좀 흔들리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최성근이 있긴 하지만 최성근은 이런 빌드업 상황에서는 좀 아쉬운 장면들이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수원은 중원에서도 일단은 공백이 있고 전방도 일단은 결정력에 대한 아쉬움을 가지고 있고 수비적으로도 측면과 크로스, 세트피스 상황에서 이런 불안한 장면들이 많기 때문에 일정적으로도 불리한 수원이라서 울산이 분명 우세해 보이는 경기이긴 합니다. 하지만 울산의 최근 경기력이 개인적으로는 완전히 좋다라는 느낌은 좀 없고요. 최근에 3연승을 했던 그런 상황들을 보면 다 1점 차의 승리였긴 합니다. 지난 경기는 물론 퇴장으로 인한 그런 변수가 있었긴 하지만 최근에 3경기가 다 1점 차의 승리였다라는 좀 불안한 승리였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만큼 울산 역시 좀 고전하는 경기가 최근에 많았던 상황에서 수원이 중원의 공백과 수비적으로 불안한 부분이 있는 건 맞지만 울산의 경기력도 엄청 좋다라고 볼 수 없다라는 점과 수원의 경기력이 중원의 공백은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엄청 나쁜 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변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느낌이 좀 들어서 그렇게 좀 이변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가장 큰 이변이 나올 수도 있는 K리그 경기 중에 이번 회차 중에 하나의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수원의 승무패로 초안은 좀 지우도록 하고요. 근데 이거는 사실 경기력적인 부분보다는 좀 느낌적인 부분이 좀 강해서 일단은 좀 최종 픽에서는 수원의 무패 투픽이면 경기력을 봤을 땐 막을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최종 픽까지는 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전북 대 성남의 경기고요. 전북은 인천에게 5대0 승리, 성남은 광주에게 2대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전북은 4승 1무로 3연승을 하고 있고 이번 시즌 패배가 없습니다. 성남은 주중에 FA컵이 있고 밀리치가 퇴장을 당해서 이번 경기 출전을 하지 못합니다. 2승 2무 1패로 원정에서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고요. 일단 이 경기는 크게 고민하지는 않았습니다. 성남의 입장에서는 주중에 FA컵이 있고 그리고 전북과의 경기가 주말에 또 있는 상황에서 일정이 좀 타이트하죠. 그리고 다음 주 주중에 또 경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밀리치까지 출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좀 전북 상대로 지키는 축구를 할 가능성이 높고 이 경기보다는 다음 주에 있을 주중 경기에 집중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전북 경기에 집중을 하더라도 성남의 경기력이 최근 나쁘진 않지만 전북 같은 경우에는 쿠니모토가 복귀했다라는 게 굉장히 큽니다. 이런 전북이 답답한 공격을 보여줄 때가 이번 시즌에 있었는데 쿠니모토가 있다면
그런 부분은 저는 좀 적어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바로 선수의 경기력도 좋고 일류첸코는 득점은 없었지만 찬스를 만들어주는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지금의 전북을 맞기에는 성남이 좀 어려워 보입니다. 저는 이변 없이 전북의 단통 승을 예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불안한 점은 백승호 선수를 일단 욕먹어가면서 전북에서 데려왔죠. 근데 교체로라도 욕먹어가면서 데려온 선수기 때문에 출전을 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그렇게 본다면 백승호가 아직은 경기를 좀 많이 쉬었었기 때문에 가끔씩 실수하는 장면들이 보였었고 그런 부분을 노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또 있겠고요. 그리고 지난 시즌 전북의 홈에서는 성남이 좀 무승부로 이변을 만들어냈었던 이런 모습들, 전방에서부터 강하게 좀 압박을 하면서 전북을 오히려 좀 당황시켰던 이런 모습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무승부도 약간 좀 고민이 되는 경기긴 합니다. 초안에서는 단통 승만 바라보고는 있지만 최종픽까지는 무승부를 가져갈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K리그 6경기에 대해서 공유를 마쳤고요. 저는 내일 라리가 8경기 분석 및 초안픽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